자, 이번 영상에선 진단키트주 관련주들에 관해서 보려고 해요.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유일하게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좋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죠. 지금 보면 진단키트 자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물량이 없죠. 지금 자가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거의 지금 품절 상태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기사를 좀 살펴봐도 자가진단키트에 어떤 이 품절 사태가 있고, 자가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모든 진단 키트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좀 물량이 딸려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 지금 9시간 전에 났듯이 이렇게 자가진단 키트가 거의 품절이고 거의 품귀 현상, 거래 제한, 가격 급등까지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라든가 일반 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우려스럽죠. 사실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이렇게 주식을 떠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렇게 2월 말 확진자가 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예상도 나오고 있고, 오미크론의 7단계 이렇게 좀 대응한 유령이 있어서 좀 부력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오미크론 이제 누구나 걸릴 수 있고 7단계 대응 요령에 관련한 기사가 좀 있습니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에서 코로나 감염 시 단계별 대응 안내를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런 기사들도 네이버에 이렇게 오미크론 치시면 이런 기사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본인 건강들을 위해서 애청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동제약이 거의 급등을 했는데 일동제약을 잠깐 살펴보면 레피젠 항원검사 키트 유통 소식이 좀 있습니다. 이 바이오크레딧 코비드19 에이즈 개발사 레피젠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으로 일동제약이 크게 올라갔는데 사실 주식의 위치는 월봉을 보고 보는 게 맞는데 이 1월 10월달 작년 10월달쯤에 저점의 가격이 12,000원이던 주식이 이제 얼추 49,000원이 됐고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죠. 물론 이런 주식들이 더 갈 수 있긴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월봉에서의 위치가 우리가 좀 낮은데 이런 데서 한 게 아니라면 이런 데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물론 진단키트라든가 이제 여러 테마를 타고 올라가서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물렸을 때 이만큼 급락했을 때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단기 단타를 잘 하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는 게 좀 맞습니다. 물론 27% 올라갔다 그래도 급락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항상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주식을 정 매수하고 싶다 하더라도 할 때는 꼭 놀라지 말고 음봉에서 나는 뭐 5일선 깨면 매도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갖고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봉에서 쫓아갔을 때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차라리 음봉에서 매수했을 때가 그나마 이 수익을 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음봉에서 매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심리적인 좀 노력도 필요하고 음봉이란 얘기는 그만큼 주식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날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는데 이 주식을 사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세력들의 개미 털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차익 실현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아닌 월봉에서 진단키트 관련주이면서 좀 낮게 출발하는 관련주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젠텍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 보려고 합니다. 자, 자가검사 키트 이 수젠텍을 보면 추가로 하락이 났죠. 그래서 지금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지금 식약처가 일주일 내에 이 1,000만 개를 추가 공급을 할 거고 휴마시스처럼 이제 대규모 공급 판매 계약도 전망이 돼 있기 때문에 수젠텍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잘 올라갔습니다. 제가 수젠텍 같은 경우 예전부터도 항상 말씀드렸었고 수젠텍의 위치가 월봉에서 이렇게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죠. 뭐 휴마시스는 높은 위치가 아니고 낮은 데서 추세 전환하고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깔끔하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자, 시간에선 좀 밀렸고 특히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요새 변동폭이 굉장히 있어요. 막 하루에 10몇 프로 올라갔다 그 다음날 또 10몇 프로 떨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대응하고 나름만의 기준을 갖고 잘 대응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랩지노믹스 얘기도 있습니다. PCR 검사 급증. 당연히 뭐 요새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PCR 검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한 수혜가 실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랩지노믹스 같은 주가도 크게 올라가고 있죠. 자, 랩지노믹스는 예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서 거의 4,000원대 근처에서 55,000원까지 11배 가까이 폭등을 한 엄청난 주식이죠. 자, 그렇지만 이제 지지부진해지면서 밀렸고 다시 재차 반등하고 있긴 해서
이 주식이 올라간다면 예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봤을 땐 대여섯 배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신중을 기해서 대응해야 되고 내가 어디서 종목을 매수매도 진행할까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랩지노믹스가 이제 지금 241선 기준으로 좀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죠. 일단 거래량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도 한번 진단키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자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초토화되어 있었는데 밀리는 동안 근간에 다시 들어오고 있죠. 특히 전거래일 금요일날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올라간 불 다 토해낸 거죠. 이날 12%, 이날 16% 갔다 제자리 왔는데 역시 이런 종목들을 대응할 때는 오늘 꼬리가 딱 240선 찍었죠. 항상 양봉에 올라갈 때 급등해서 절대로 내동매매 하지 말고 만약에 내동매매 안 했는데 날라갔다? 그러면 아, 내 거 아니구나라고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음봉의 기회가 됐고 이렇게 240은 딱 찍는 자리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겠고 내일 같은 날도 만약에 음봉으로다 5일선 찍고 딱 돌아 나간 매수 깨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단기 단타로 대응하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의 특성상 11배나 올라왔다 조정받는 과정 중에 다시 올라가는 거라 2차 반등이죠. 벌써 진단키트에 대한 수혜는 예전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손절 라인을 잡고 딱 올라가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휴먼시스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죠. 자, 1,100원 하던 주식이 거의 3만원대, 30배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 주식이 이런 수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급등하고 올라가고 있긴 하고 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진짜로 정말로 단기 단타 대응 잘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봉에서 5일선을 깨는 상태라 오늘 내일 바로 또 급등할 수는 있겠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2월 4일 같은 날 전거래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맞았고 오늘도 반등했는데 뭐 또 올라갈 수 있긴 해도 그만큼 변동폭이 센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꼭 조심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아무리 진단키트가 지금 수혜가 좋다 하더라도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가진단키트의 대표적인 주식이 이제 SD바이오 센서인데 제가 SD바이오 센서 얘기할 때가 벌써 이제 이때부터니까 꽤 이때를 기준으로 꽤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 거의 상한가 근처에 붙여놓고 다음날 거의 마이너스 15% 진짜 개인들이 대응하기 엄청 힘들죠. 기준선만 잡으면 돼요. 5일선 깨지 않으면 나는 매수, 깨면 바로 손절하겠다. 5일선 기준 가격으로 66,000원이고 마이너스 5% 되고 오늘의 저점이 되죠. 내일 같은 날 오늘 저점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가진단 키트가 엄청 부족하든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어떤 반영은 많이 돼 있어서 상장가에서 최고가가 68,000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 돌파한 거죠. 지금 고점이 8만원대 이렇게 가고 있고 특히 분봉 같은 데서 대응할 때 짧게 대응할 때는 딱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좋아요. 나는 30분봉에서 63 깨면 바로 손절하겠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고 일봉에서 대응할 때는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거래량과 이제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자리들이 월봉에서 생각보다 꽤 높은 위치라는 얘기죠. 뭐 이런 데서 들어왔을 때 매수해야지 이런 데는 위험하니까 물론 더 가니 못 가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월봉의 위치를 기준으로 높을 때는 반드시 좀 꼼꼼하게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죠. 자, 그런 거에 비하면 수sen텍 같은 종목들이 차트면 비슷해도 월봉에서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종목들을 조심스럽게 한번 대응해 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이고 EDGC에 대한 오늘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자 월봉에서 보면 역시 위치가 높진 않죠. 물론 다시 떨어져서 대바닥까지 올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예전에 막 이렇게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는 대응해 볼 만합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 추세가 잘 돌아서 나가고 있고 일봉에서 봤을 때 이제 대량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사실 꽤 오랫동안 고생시킨 종목이에요. 이때 241선 깨놓고 쭉 밀어놨는데 대량 거래가 빵빵 터졌습니다. 이 대량 거래에 들어온 자리들이 월봉에서 높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데 오늘 10% 이상 튀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쫓아가 들어가서는 건 좀 문제가 있고 내일 같은 날 오늘 이렇게 급등할 때 내동매매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내일 같은 날 이렇게 5일선이 올라타고 음봉으로 이쁘게 하나 떨어지고 올라가면 241선이나 5일선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좋아 보이죠. 자, 시스웍도 마찬가지로 월봉대 바닥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 있고 탈출형이죠. 일봉에서 보면 거래량이 제법 세게 들어오고 있어요. 바닥에서. 그래서 시스웍도 충분히 관심권에 있는 게 좋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많이 떨어진 종목이 떨어지고 이렇게 조정 따라서 요 근처에 있는 거라 이 근처에서 매수 매도 진행하는 게 좋고
이 월봉에서 보면 아직 수준을 못 해놨는데 주봉에서 이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아났기 때문에 한두 번 급등할 수 있으니까 시스업 같은 종목들도 관심권에 두시기 바랍니다. 엑세스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돌아나가는 중인데 항상 이런 종목들은 조심스럽게 변동이 세요. 뭐 거의 하한가 갔다가 상한가 근처 갔다가 엄청나게 늘어대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많이 대응하기가 어렵고 조금 이제 초보자분들이 더 힘들게 대응할 수가 있는데 241선을 기준으로 엄청난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제 뛰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렉세스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딱 라인을 갖고 나는 5일선 깨지 않는 한 매수. 오늘 안 깼죠? 깨면 바로 손절할 거야. 이런 각오를 갖고 하는 게 좋아해서 본인이 내가 어디를 깨면 손절하겠다라는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도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월봉에서의 보면 위치가 이제 어느 바닥권 지키고 돌아나가는 분위기인데 예전에 벌써 큰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전고점 근처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고 더 이상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봉의 차트적으로 뭐 전형적으로 이렇게 매집이 있었고 올라가는 분위기라 추후 상승 가능성은 더 있어 보입니다. 레고케인 바이오라든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제 떨어지는 게 좀 있고, 오늘 미코바이오 매도를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시황 정리하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 친구가 높지 않았고, 자, 주봉에서도 번 추세 전환 해놨습니다. 오늘 일봉에서 좀 급등을 했고, 자, 시간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내일 다시 쭉 뛰어 날아가면 이제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 외에는, 자중하고 기다렸다가, 요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날, 음봉 떨어지고 우선 딱 찍는 날 매수, 다음날 요렇게 양봉으로 떴을 때 수익, 즉 음봉 매수, 양봉 이 매도가 맞아요. 그래서 241선까지 이렇게 전고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진맥티스라든가 전체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완전히 지금 대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소마젠이라든가 이렇게 좀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크게 아직 각광을 못 받거나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 차원에서 좀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소마젠 같은 경우 이제 크게 어떤 이 대량 거래나 이런 게 들어와 있지 않아서 예전에 한번 들어왔었죠. 이 부각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순간 급등하고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뭐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고요. 특히 파미셀 같은 종목을 좀 보면 월봉에서 예전에 mRNA 관련 뭐 이제 진단키트 관련 여러 가지 원료 MPG라는 걸 좀 납품하면서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았던 주식인데 크게 올랐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지금 대바닥권에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추세 전환 해놓고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얼마 전에 23% 급등했었죠. 위치가 높지 않아요. 자, 241선을 깨놓고서 완전히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후에 다시 찍고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세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변화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물론 이때도 들어왔고 시장으로 해서 급락했지만 역시나 다시 한번 들어와 있고, 이때는 주봉에서 추세가 아직은 하향 중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지금쯤 관심권에 있는 게 맞고, 어제 같은 날 음봉의 매수, 오늘 뭐 짧게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내일 같은 날도 오늘 저점이나 어제 저점 깨지 않는 음봉이라면 다시 한번 요 대량 거래에 들어온 힘에 의해서 241선까지는 한번 뛸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잠시 진단키트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선별적으로 월봉에서 너무 높지 않은 종목을 이 중요하게 보는 게 좋고,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볼 때는 월봉의 위치에 어디에 있나 주가 이런 데 물리면 답이 없다는 얘기죠. 물려도 이렇게 월봉 낮은 데서 물려야 빠져나올 기회가 있는 거니까 이 점을 명심하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